챗GPT 등장 이후 정말 순식간에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외계지성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LLM이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가능성들 하지만 동시에 또 무시할 수 없는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당신께서 이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통찰의 실마리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이 LLM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네, LLM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아주 정교하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요, 문맥상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 이걸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 언어 단위인데 이걸 예측해서 내놓는 거죠. 초기 챗 GPT만 해도 그 가중치, 그러니까 단어나 개념 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무려 1750억 개에 달했다고 해요. 1750억 개요? 와. 네, 이게 마치 세상의 모든 레시피를 다 익힌 요리사가 그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가 진실이나 의미, 이걸 이해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냥 통계적으로 이 단어 다음에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걸 따르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방금 말씀하신 그 단순한 다음 단어 예측 방식이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거두고 소믈리에나 신경외과 의사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건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심지어 창의력 테스트 만점이라니. 이건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을 넘어선 무언가 창발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단순 예측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고등 인지 능력처럼 보이는 결과를 내는지, 이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능이란 게 과연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환각.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 정보를 막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각 문제요. 들어봤어요. 네, AI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완전히 틀린 내용을 아주 자신 있게 내놓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AI가 만든 가짜 판례 때문에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진짜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런 오류는 사실 전문가들도 알아채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바로 학습 데이터 자체의 한계인데요. AI는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 안에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 시각에 치우친 정보들, 편견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AI가 좀 편향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AI 답변 평가하면서 모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도치 않게 개발자의 편향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동시에 허점도 많고 좀 까다롭네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변덕스럽지만 유능한 인턴 같다고 하던데 그 비유가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쓰기는 분석 이런 건 잘하는데 단순 계산이나 반복 작업은 오히려 좀 약하다는 말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 주도, 영어로는 Human in the Loop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죠. 켄타우로스나 사이보그처럼 인간의 강점과 AI의 강점을 결합하되 방향키는 늘 인간이 쥐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지능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삼되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자체가요, 이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에 우리가 적응하는 데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때로는 인간 전문가 수준의 능력이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환각 현상이나 데이터에서 비롯되는 편향 같은 그런 명확한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AI를 그냥 믿고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와 통제 아래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 공동지능으로 활용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AI는 결국 우리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문화와 지식, 이걸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앞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인간 고유의 어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특정 문화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아닐까요? AI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